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지난번 임진왜란 1부에 이어 2부 시작합니다. 1592년 4월 14일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 육군 제1군을 이끄는 고니시는 곧장 서울로 진격합니다. 4월 30일 선조와 조정은 백성들이 미처 피난을 가든 말든 우선 본인들부터 살아보고자 한양을 나와 개성으로 향했고, 5월 3일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하자 5월 7일 다시 평양으로 도망쳤고, 6월 4일 전라, 충청, 경사 병력 6만 명이 용인에서 전부 와해되자 6월 11일 선조와 조정은 이번에도 평양을 버리고 완전 북쪽의 의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평양마저 일본군에게 함락이 됩니다. 선조는 평양에서 의주로 출발하기 전에 세자 광해군에게 분조를 명령했습니다. 분조란 조정을 둘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한 개의 조정은 본인이 주관하고 다른 한 개의 조정은 세자 광해군이 주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주는 중국과 국경을 거의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선조가 의주로 가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분조를 실시한 이유는 선조가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란 사람이 국가의 모든 걸 버리고 본인 단 한 명의 안전을 위해 자기만 도망치겠다는 겁니다. 대신 왕실로서의 가호가 좀 떨어지니까 세자로 하여금 조선에 남아 전쟁을 진두지휘하라는 취지로 분조를 시행한 겁니다. 선조는 신하들에게도 각자의 자율 의사에 따라 자기를 따라 망명할 것인지 광해군을 따라 조선에 남을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왕자들에게도 각 맡은 바 구역을 정해주고 해당 구역을 순회하면서 민심을 수습하고 왕실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발 본인부터. 6월 22일 의주에 도착한 선조는 요동에 사람을 보내 망명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통쾌한 사이다. 명나라 황제 만력제는 선조의 망명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애시당초 왕이 전쟁 중에 자기 혼자 살겠다며 외국에 망명을 하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거니와 전쟁 초창기 때까지만 해도 명나라 황제 만력제는 조선과 일본이 짜고 치는 자작극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내 친조선파 신하들이 설득하고 황제도 직접 정보원을 보내 알아본 결과 자작극은 아니라고 결정을 짓기는 했으나 만력제는 선조의 망명 자체는 좀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요동의 장수들은 황제의 명령을 받아 조선의 의주에서 중국의 요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배를 전부 건너편으로 옮겨버렸고, 망명하는 건 좋으나 망명 인원은 100명으로 한정함과 동시에 선조가 요동으로 망명 오면은 거처는 초라한 곳에서 머무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등 너 요동 오는 거 불편함 이란 뜻을 돌려 조선 정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삔또가 나간 선조는 요동 망명 의지를 꺾었습니다. 한편 명나라 조정에서 병부상서, 석성 등의 친조선파 신하들이 황제에게 구원병 파병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조선의 이덕형이 외교관으로서 구원병 파병에 물심양면 힘을 쓰고 있었고요. 명나라 황제 만력제는 구원병 파병을 승인했고 6월 말 요동 부총병 조승훈이 13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조승훈의 뒤를 이어 합류한 명나라 추가부대 3000여 명과 여기에 조선군 3000명까지 도합 6000 정도의 병력이 평양성 탈환을 위해 평양으로 진격했습니다. 한편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 제1군이 평양성 장악을 기점으로 진격을 멈춥니다. 남부지방에서 수군이 이순신한테 계속 깨지고 조선의 의병들이 할거하니 이 보급이 끊겨버린 겁니다. 그러나 조승우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매복에 걸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조승우는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명나라 정부에서 유격장군 심유경을 보냈는데 이 심유경은 장수가 아니라 출신도 애매한 정체불명의 인물로 명나라 병부상서 석성이 황제에게 건의해서 조선으로 파견을 왔던 겁니다. 심유경은 언변이 능했다고 합니다. 병부상서 석성은 전쟁을 평화적으로 이 협상 테이블에서 끝낼 생각을 했기에 말빨이 센 심유경을 보내 협정을 맺으려고 했던 거죠. 고니시도 처음부터 전쟁에 회의적인 입장이었기에 협정으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해서 심유경의 등장을 환영했습니다. 9월 4일 명나라 심유경과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성에서 회의를 갖는데 일단 임시적으로 50일간 전투를 중단하기로 합니다. 심유경이 일본 측 요구 조건을 명나라 조정과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 명나라로 귀국을 하는데 거의 잠수 탄 듯 소식이 없다가 12월 25일 명나라 이여송 제독과 송응창 경략이 이끄는 5만 명나라군이 추가 증원되어 류성룡이 지휘하는 조선군과 연합해 1월 9일 평양성을 함락합니다. 류성룡은 이여송 제독에게 내친김에 한양까지 진격하자고 했으나 이여송은 싸우기 싫은 티 팍팍 내다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개성을 지나 파주까지 내려가기는 합니다.
한편 이 경기도 오산의 독산성에서 군대를 모집 중이던 권율이 조명연합군이 평양과 개성을 탈환한 뒤 서울까지 올 것 같아서 함께 연합 공격하고자 지금 일산 쪽의 행주산성으로 군대를 옮긴 뒤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명연합군이 파주 벽제관에서 일본 측의 유인전에 말려 패퇴를 한 겁니다. 도리어 행주산성에 있던 권율의 부대가 고립되어 버리는데요. 우키다 히데이의 제8군, 고니시의 제1군, 구로다 나가마사의 제3군,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제6군 등 도합 3만 명이 1593년 2월 행주산성을 공격합니다. 성 안에 있던 권율의 3,000명의 군대는 10배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성내 민간인들과 힘을 합해 7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합니다. 이 조선군의 완승을 한산도 대첩, 진도 대첩에 이어 행주 대첩이라고 하죠. 이 정도 피해가 심하고 전쟁도 점점 장기화되는데 보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러니 일본군 내에서도 고니시가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장교들이 전쟁에 지쳐버린 겁니다. 명나라 측 또한 굳이 조선에서 병사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일본군과 빠르게 전쟁을 협상으로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전세가 뒤집힌 상황에서 조선 측은 차라리 더 싸워보자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조선 정부의 목소리는 씨알도 안 막혔죠. 이 명나라 측에선 다시 심유경이 조선으로 와서 고니시와 강화 협상을 시도하는데 합의를 전혀 보지 못한 부분에서 대화가 나아가질 못하자 일단 합의한 부분을 먼저 이행하기로 합니다. 먼저 전 일본군 병력을 남해안 일대로 철수시킬 테니 그 철수를 보장할 것, 그리고 일본군이 인질로 데리고 있던 선조의 두 왕자 임해군과 순화군을 무사귀환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웃긴 건 이 협상 자리에 조선 정부 측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일단 일본군 전 병력이 남해안으로 이동하는데 휴전 협상의 승인을 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지만 조선에 있는 일본군들에게 후퇴는 하고 휴전 협상을 이어가되 진주성만큼은 함락시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당연히 휴전이 성사된 줄 알고 명나라나 조선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임진왜란 때 투입된 전 일본 병력 10만 명이 전부 진주성 하나에 투입이 된 겁니다. 인근 관군과 의병장들이 모두 진주성으로 급히 모여 진주성을 지키려고 했지만 고작 6,000명. 일전에 그 제1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김시민이 지휘하는 전쟁에서 일본군이 졌단 말이죠. 제2차 진주성 전투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6,000명에서 10만 명을 상대로 무려 8일을 버텨내지만 6월 29일 결국 성은 함락. 함락 이후 일본군은 진주성 민간 백성들에 대한 너무나도 끔찍한 대학살을 자행합니다. 참전한 의병장들과 조선 장교들 전원 전사하고요. 징비록에서는 이 당시 상황에 대해 왜적들은 성을 파괴하고 참호를 메웠을 뿐 아니라 우물도 묻어버리고 나무도 모조리 베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러 진한 패배에 분풀이를 했다. 닭과 개마저 남은 것이 없었다. 이 싸움에서 살아남은 우리 병사와 백성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으니 외적의 침입이 시작된 이래 이처럼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은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선 정부는 진주성 전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명나라 측은 지금 휴전 협상 중이니 그냥 참으라는 말이 다였습니다. 한편 휴전 협상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나라 황제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서로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명나라 황제가 요구한 조건은 일본군 전 병력 조선 철수 후 조선을 절대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항복 문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건 조건은 명나라 황제의 공주들을 일본 왕의 후궁으로 보낼 것과 조선 8도 중 4도를 일본이 직할령으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심의경과 고니시 모두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로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요. 이건 서로 협상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심의경과 고니시 모두 전쟁을 종결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생각해낸 방법이 문서 조작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 황제, 명나라 황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 조건을 모두 들어주겠다는 문서를 위조하겠다는 겁니다. 걸리면 어떡하냐고요? 걸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게 심의경과 고니시 두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항의를 안 했냐고요? 조선 정부도 속았고 일단 조선 정부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참석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심유경과 고니시의 국제 사기극으로 일단은 1593년 9월 휴전 협상을 맺습니다. 자, 이 사기극은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임진왜란 마지막 3부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